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유동성에도 등급이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상승했던 유동성의 등급이 그러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비트코인도 1.75억 원을 뚫었었죠. 그리고 이더리움도 4,500불을 넘어서고, 미국 주식도 그렇고 한국 주식도 그렇고 다들 얼싸덜싸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억토버가 온 것 같습니다. 정황상 상승 여력은 그래도 꽤 지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좀 다른 지표를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파워 커브 사이클 클라우드. 이름이 굉장히 길고 어려운데요.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 있었던 모든 비트코인의 움직임, 통계가 웬만하면 이 구름 안에서 움직인다. 구름 안에가 이게 이제 평균치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까만색이 과거에 있었던 모든 비트코인 움직임의 평균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구름의 상단 부분, 여기가 말 그대로 비트코인이 요 정도 가면 맥시멈 정말 많이 올라갈 것이다. 반대로 이 구름의 하단 부분은 비트코인이 아무리 못 가더라도 과거 통계로 볼 때 요 정도는 움직일 것이다 해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치 이 까만색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지금 이 빨간색은 현재 사이클 내에서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나타내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요. 한때는 평균치뿐만 아니라 상단을 뚫고 올라간 적이 있었죠. 이때가 바로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서 굉장히 떠들썩했던 24년도 3월, 4월이었던 것 같고요. 자, 반대로 평균치보다 훅 떨어졌던 이때는 트럼프가 이제 관세 폭락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켜서 평균치보다 하회하는 이런 구간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현재는 평균치에 맞닿아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오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떨어진 것도 아닌 과거 정황상 그냥 평균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죠.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에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미래가 어떻게 된다가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한눈에 보시더라도 이런 상단치까진 바라지 않더라도 하단치만 있더라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상단을 보나 평균을 보나 하단을 보나 지금 급등하기 약간 직전 구간에 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요? 과거의 반감기 사이클대로 이렇게 평균치처럼 그냥 26년 초, 25년 말에 정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오는 평범한 사이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다, 이번에는 유동성 사이클이 좀 뒤로 밀렸다라고 하면서 4분기에도 오를 수는 있지만 조금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오히려 내년 1분기나 2분기 어디쯤에 정점을 찍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어떤 시나리오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거는 그래도 통계상, 정황상 이제 올라가기 직전 구간에 있는 것 같더라. 요거는 이제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이걸 저희만 알고 있을까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억토버를, 문벤버를, 불셈버를 노리고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탐욕에 불이 붙고 있다. 약간 위험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과거부터 이제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에 현물을 모아가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텐데, 그런 분들은 얼마 안 되죠. 왜냐면 힘드니까. 그러니까 작은 알트코인으로 몰려서 한 방을 노리려는 사람, 또는 롱숏에 베팅을 해서 크게 먹고 빠지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좋은 한 예인데요. 전체 탈중앙화 선물 거래소, 중앙화는 뺐습니다.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이런 거 빼고 선물 거래소의 월 거래량이 1조 원도 아니고요. 최근 한 달 기준으로 무려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9월 거래량이 지금 거의 50% 정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하이퍼리퀴드라는 탈중앙화 거래소가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눈에 가시가 됐겠죠. 그래서 바이낸스가 이 아스터라는 또 탈중앙화 거래소를 밀면서 여기가 막 폭등도 나오고 거래량도 하이퍼를 제끼고 이랬었죠. 아무튼 하이퍼리퀴드든 아스터든 라이터든 탈중앙화,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는 이런 거래소들의 롱숏 베팅이 몰리면서 지금 조금 뜨거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 요거 먹고 빠지려고.
한 번에 먹고 빠지려는 분들의 탐욕이 불이 붙고 있다. 조금씩 조금씩 위험한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 요거는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요, 흔히들 얘기할 때 유동성이 올라가면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나 스테이블 코인인 USDT, USDC 이런 것들의 발행량이 늘어나고 통행량이 늘어나면 이거 좋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좋은 거 맞아? 왜냐하면 이게 이제 투자에 쓰이면서 상승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유동성이 올라간 게 투자로 쓰이는 거 맞는지 아닌지 그거를 가지고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동성에도 등급이 있다. 이거 진짜 좋은 거 맞느냐? 아니면 좀 페이크였냐? 제가 만든 말입니다. 그냥. 근데 등급이 있다라고 해서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요. 뭐 최근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좀 오르기 전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테더에서 10억 USDT를 신규 발행했다. 이게 1.4조 원이니까 사실 엄청난 규모거든요. 우리는 이제 익숙해져 있죠. 자, 어제만 해도 20억 달러의 신규 발행이 있었고요. 9월 20일에도 있었고, 9월 17일에도 있었고, 그냥 굉장히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당연히 이걸로 코인 사겠네, 유동성이 늘어나겠네, 좋겠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또 9월 20일 경에도 연준이 금리 인하 이후에 50억 달러의 USDT를 발행했다. 한 7조 원이 넘는 돈을 발행했다. 코인 오르겠네, 뭐 사람들 사겠네 하죠. 그리고 9월 13일에도 테더와 서클에서 한 달 새에 17조 원이 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다. 엄청난 규모네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암호화폐요 이걸로 대폭발 될 수 있겠네, 도화선이 될 수 있겠네 라고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이 이게 투자에 쓰이면 당연히 좋을 것 같은데요. 아시겠지만 뭐 개발도상국이나 뭐 아프리카, 남미나 뭐 한국의 남대문에서도 이거 송금이나 결제용으로 쓰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발행이 된 게 통행량이 늘어난 게 투자에 쓰이는 쪽으로 가는지 아니면 송금이나 결제로 쓰이는 쪽으로 가는지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일단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이나 발행량이요. 투자로 몰려야 돈 몰리는 소리가 나겠죠. 상승의 소리가 나겠죠. 뭐 결제만 하고 송금만 하면 그냥 주고받는 거니까 코인이 오를 리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런 기사에서 제가 힌트를 좀 얻었는데요. 자, USDT의 유동성이 이더리움 고속도로에 집중이 되어야 알트코인이 올라가든 비트코인이 올라가든 랠리의 전조가 된다라고 합니다. 어, 저희 채널에서 많이 강조를 했지만 뭐 RWA를 하든 스테이블 코인을 하든 디파이를 하든 NFT를 사든 이더리움 고속도로가 경부 고속도로다, 북적북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USDT는 특이하게도 트론 고속도로에서 훨씬 더 많이 다닙니다. 트론 고속도로가 있고 이더리움 고속도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분야의 1위는 압도적으로 이더리움인데 유독 USDT의 발행량이나 통행량만 트론에서 압도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트론 고속도로는요, 뭐 예를 들어 차종으로 하면 소나타밖에 없는 겁니다. 100개 중에 97개, 98개가 소나타예요. 그러니까 USDT만 바글바글한 거고 이더리움은 뭐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있고 USDT도 있지만 트론 고속도로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 그냥 USDT만 다닌다. 이 두 개가 USDT가 다니는 양대 산맥인데 자, 최근에 유동성이 어떻다? 트론 고속도로 정말 많이 타고 다니는 트론 고속도로보다는 이더리움 고속도로에서 USDT가 많이 보이더라. 근데 이게 알트코인 전반의 레버리지 확대 가능성이 있다라고 크립토 펀트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자, 7일 이동 평균, 그러니까 1일 전송량을 보면 이더리움 내의 USDT 전송량이 266억 달러로 폭발을 하고 있다. 뒤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정말 많이 올랐는데 반면에 트론 전송량은 그냥 안정적이다. 원래부터 여기는 많았어요. 그래서 꾸준함을 유지를 하고 있다. 근데 이 장면이 지금 USDT가 이더리움 고속도로에 북적북적하게 되면 시장이 위험자산 선호 국면으로 전환돼 변동성이 커지고 오를 가능성, 특히 알트코인이 올릴 수 있다. 왜 이런 상황이 그럼 벌어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자로 가는지 송금 결제로 가는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자, 트론 고속도로는 특징이 있죠. 굉장히 싸고 빠릅니다. XRP랑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싸고 빠르고요. 이 저스틴 선이 예전에 리플 회사에서도 일한 적이 있었죠. 송금에 특화된 고속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속도로를 타고 있다. 적어도 투자로 쓰일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이더리움 고속도로의 특징이 뭡니까? 굉장히 크고 많은 사람들이 쓰긴 하지만 느리고 비싸다. 느리고 비싸서 사람들이 아무도 안 써, 너 같은 거. 계속 욕을 과거에 먹었던 게 이거죠. 차라리 이더리움 레이어 2가 낫다. 그래서 레이어 2가 그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송금 결제로 이 고속도로는 안 쓰인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안 쓰이고 이더리움 고속도로 탄 물량은 투자에 쓰일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디파이, 이자 받는 거, 달중앙거래소에서 롱숏 치는 거, 파생 상품, 특히나 알트코인 같은 거, 현물 투자하는 거, 이더리움 고속도로 탄 USDT는 그냥 투자 대기 자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더리움 가지고 결제를 하면 세월아 내월아 됩니다. 그래서 이 USDT가 이더리움 고속도로에 북적북적한 이유가 지금 좀 알트코인에 돈 몰리는 소리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더리움 고속도로가 이제 붐벼야 투자 수요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럼 과거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엔 어느 정도였는데 지금 이더리움이 얼마까지 왔는지. 자, 요거는 몇 달 전 자료인데요. 사실 몇 달 전이든 몇 년 전이든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론 고속도로의 압도적인 물동량은 USDT입니다. 지금 USDT가 어느 고속도로를 타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빨간색이 트론, 그리고 파란색이 이더리움입니다. 항상 트론이 이더리움을 압도하고 있죠. 웬만하면 이더리움이 고속도로가 가장 인기가 있고 선호되지만 USDT는 그렇지 않다. 같은 중국계라 그런지 압도적이죠. 근데 하나 또 눈에 들어오는 건 그나마 이더리움이 트론을 좀 뭐랄까요? 치고 올라가는 따라잡는 국면이 24년도 3월 달에 한 번 있었고 24년도 11월, 12월에 있었네요. 이더리움 파란색이 그래도 절반 이상으로 올라왔죠. 트론만큼은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요때가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이나 미니 불장이 왔었잖아요. 작년 3월 달. 1월, 2월도 좋았었죠. 비트코인 ETF 때문에. 그리고 이때도 트럼프 당선 때문에 좋았다. 이 파란색이 올라야, 비트도 그렇지만 알트에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좋았다.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나요? 쭉쭉쭉 떨어졌죠. 이더리움 고속도로에 USDT가 붐비지 않으면, 아마, 비트도 그렇지만 알트는 더욱 재미없다. 그 뒤로 이제 조정이 왔었고, 그 뒤로 별로 재미가 없었고, 특히나 4월 달은 정말 안 좋았었죠. 자, 이런 분위기인데,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이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겠죠. 자, 미니 불장이 왔을 때가 이더리움이 요 정도, 그냥 요 정도 느낌이라는 거, 트론 대비해서 요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는데, 지금은 어떻다? 자, 7일 일단 평균치라고 하는데요. USDT의 통행량을 보니까 역시 이 빨간색이 트론, 그리고 파란색이 이더리움입니다. 근데 아까 보셨듯이 작년 11월, 12월에 이더리움이 트론에 버금갈 정도로 꽤나 많이 올라왔었죠. 그러니까 이 투자 수요가 높았던 건데 그 이후로 거의 바닥을 가다가 최근에 어떻게 됐습니까? 요게 트론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트론은 오히려 쭉 좀 떨어지고 물론 평균 근처에서 놀았지만 이더리움 고속도로가 갑자기 USDT로 붐비고 있다. 코인으로 돈 들어오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던 아까 크립토 퀀트의 그 기고자의 얘기가 좀 이해가 되시겠죠? 지금 코인으로 특히 그분은 이제 알트코인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는구나라고 그래서 표현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이와 비슷한 일이 또 있었는데요. 9월 초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9월 초는요, 9월이 통계적으로 최악이다, 1년 중에 가장 안 좋다라고 가장 흉흉했던 그 시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제가 비트코인 차트도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요때입니다. 요때. 9월 1일, 8월 31일, 요때가 비트코인이 한 1.5억까지 떨어지면서, 알트코인은 더 재미없었겠죠. 이 흉흉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테더 CEO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뜬금없이 20억 USDT를 예전처럼 발행을 또 했나 봐요. 발행은 자주 하니까. 근데 이거 신규 발행 아니야. 그냥 고속도로 바꿔 탄 거야. 체인 스왑이 트론에서 이더리움 고속도로로 바꿔 탔어.
그리고 이거 제3자 화법, 그러니까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내가 한 거 아니고 바이낸스가 이렇게 바꿨을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굳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을까요? 뭐 별로 제가 볼 땐 중요한 얘기 같지 않은데, 제가 생각할 땐 이렇습니다. 지금 USDT 발행하면 이게 코인리스에서도 계속 딸랑딸랑 알람이 울리잖아요. 자, 신규 발행이 되면 유동성이 올라가겠네. 스테이블 코인 발행 많이 됐겠네. 그럼 코인 가격 올라가겠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테더 CEO가 이거 아니야. 신규 발행 유동성 좋은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겠죠. 제가 볼 때는 가로 열고 오르면 어떡하지? 이거 유동성 늘어난 거 아니야. 막 상승 기대하지 마.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자, USDT를 지금 트론에서 이더리움 고속도로로 그냥 바꾼 거야. 그것도 바이낸스가 뭐 시켜서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아마도 이제 뭐 오를까 봐 걱정을 했지만 이들은 이더리움으로 바꿨다는 이유는 계속 말씀드렸죠. 코인 매수, 디파이 뭐 요런 데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요거를 숨겨놓고 이제 뭐 신규 발행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자, 그 뒤에 뭘 했을까요? 이더리움 고속도로로 갈아탄 뒤에 테더가 한 일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거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9월 30일자로 해서 가장 그 약간 변동성이 심한 그 시기에 테더가 10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8888, 8,888개를 샀다라고 소개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뭐 테더나 뭐 트론이나 중국계니까 팔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 조용히 좀 매수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계속 이제 테더는요. 당연히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그 비상장 기업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보니까 그 오픈 AI가 한 5천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평가를 받으면서 이게 세계 1위 기록이거든요. 근데 테도도 지금 뭐 물론 목표치긴 하지만 5천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대를 받고 있는데 이게 어마무시한 금액이잖아요. 이게 뭐 직원 수는 뭐 100명 조금 넘을 텐데 블랙락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기업이 테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돈을 만들어내는 기업이니까 돈을 버는 기업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많으면요 결국 비트코인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트코인 좋아하지만 비트코인 산다. 올해 1분기에도 7.35억 달러 그리고 8,400개를 또 사서 전송을 했다. 8,888개 추가 매입. 자, 근데 하나 보시면요. 이들은 8,888개로 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는 10억 달러를 써서 매수를 했는데 이때 당시는 7.35억 달러를 가지고 8,888개를 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초에도 역시 8,888개를 샀었네요. 참고로 이때 사서 비트코인 보유량 10위에 등극을 했다는 기사가 있는데 요때는 3.79억 달러만 쓰면 8888개를 살 수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은 3배에 가까운 돈을 써야 8,888개를 살 정도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구나.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친구들은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조금 더 싸게 살려고 노력을 한 게 아닌가 추정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부자형들이 사기 전에는 전조 증상이 있었으니 바로 USDT가 트론 고속도로가 아니라 이더리움 고속도로에서 막 붐비고 있다. 이러면 투자 대기 수요, 마치 뭐 이 전통 금융에서 MMF 시장의 뭐 대기 자금이 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강세장이죠. 그래서 큰 형들, 테더 같은 형들은 큰 거를 살 때, 작은 형들은 나는 어차피 뭐 비싸서 못 사고, 쌀 때 못 샀으니까 작은 것을 사는 경향이 있더라. 요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보셨겠지만요. 최근에 비트와이즈 CEO가 스테이킹 ETF 경쟁에서 솔라나가 이더리움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차이점은 솔라나는 언스테이킹 하면 한 2, 3일이면 되는데 이더리움은 스테이킹 맡겼다가 풀면 뭐 40 며칠, 최대 막 50 며칠까지 업비트에서 가잖아요. 이거는 상대가 안 된다. 신속이 생명이다. 그래서 발행사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한 차이다. 솔라나가 더 나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게 조금은요, 어폐가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발행사 입장에서 말 그대로 하는 얘기고, 개인들 입장이라면 사실 리도다오라는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스테이킹 업체를 통해서 이더리움 그 언스테이킹 그거 기다리기가 힘드니까 ST 이더라는 걸 받으면 되잖아요. 이게 바로 이더리움 가격과 1대1 패깅이 되면서 언제든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 며칠, 50 며칠을 안 기다려도 되는데 이거 받으면 해결이 바로 되잖아요. 근데 비트와이즈 CEO가 굳이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이 진짜 의미는 뭐냐면요. 불장에는 그냥 솔라나 사라는 겁니다. 솔라나가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 ETF도 앞두고 있어서 나는 요거 기대를 더 한다. 물론 이더리움 ETF도 런칭을 했지만 솔라나에 대한 기대치가 크다고 그냥 본인이 주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불장에는 당연히 작은 게 더 올라가니까요. 자, 또 하나의 월가의 거물은 이제 아발란체라고 해서 DAT 기업이 사실 이미 나왔었죠. 과거에 에이벡스 1이라고 해서 그 앤서니 스카라무츠라는 이 쟁쟁한 리더가 예전에 정치도 했었던 그분이 얼굴 마담으로 해서요. 아발란체에 이미 DAT 기업이 등장을 했는데 지금 두 번째 빗주 기업이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 회사의 이름은 ABAT, 아발란체 트레저리의 약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뭐 서스퀘 하나 인터내셔널 그룹의 수장 바트 스미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자, 이분은 사실 지금은 언론에 많이 안 나오는데요. 2017년도, 2018년도에는 거의 이분이 뭐 블랙락이나 뭐 그레이스케일, 뭐 베리 실버드처럼 많이 나왔던 분입니다. CNBC에 자주 나왔던 암호화폐의 뭐 황제다, 킹이다 이렇게 불렸던 분이거든요. 주로 트레이딩을 잘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유명한 분을 얼굴 마담으로 해서 우리는 아발란체를 많으면 1조 원 정도까지 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에는 드래곤플라이, 파라파이, 판테라 캐피탈 등이 참여했다. VC들도 쟁쟁한 것 같습니다. 제게는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요. 여러분들 과거에 쌀 때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 못 사셨죠? 이거 사기엔 늦으셨죠? 그러면 다음 거 있어요. 다음 거. 실제로 아발란체가 뭐 기능도 그렇고요. 뭐 여러모로 괜찮긴 하거든요. 다만 이런 친구들에 밀려서 그렇지. 뭐 알트 ETF라든지 뭐 RWA 분야라든지 특히 게임 쪽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괜찮은 코인이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발란체 사세요, 여러분. 저런 것들 다 늦었어요.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하나 재밌는 건요. 유동성 불장이 오면요. 이들의 말이 맞게 됩니다. 지금은 알트코인이 워낙 눌려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어딨어 하실 수 있겠지만 이들의 말이 맞다. 유동성 불장이 오면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상승률보다는 이더리움이 높을 것이고 이더보다는 솔라나의 상승, XRP의 상승이 더 높을 것이며 정말 정점 근처로 가면 아발란체, 체인링크, 도지, 헤데라, 폴리곤 이런 친구들이 더 올라갈 것이고 이 밑으로 있는 저시가총액 코인들이 더 많이 올라갈 것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잡코인마저도 어마무시하게 막 뭐 5배, 10배, 20배 올라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앞으로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유동성 불장엔 저들의 말이 맞을 수 있다. 그래서 더더욱 조심을 하셔야겠죠. 정말 이름도 알 수 없는 이상한 코인이 4년에 한 번 오를까 말까 하는 그 짧은 기간에 올랐을 때 샀다? 이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결론을 맺어보자면, 알트로 돈이 몰리는 유동성의 상승에는요, 매수하면 큰일 납니다. 조심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오랫동안 알트 조정이 이어지다 보니까 괜찮은 알트코인까지도 저런 게 어떻게 오를 수 있느냐? 비트코인만 킹왕짱이다. 요새는 조금 바뀌어서 이더, 뭐 솔라나 XRP까지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불신이 지금 가득해졌는데요. 문제는 유동성에는 장사가 없다는 겁니다. 아마도 유동성발 불장에는 저런 것도 저렇게 많이 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광경을 아마 종종 목격하실 텐데요. 그렇게 4년에 한 번 폭등이 나올 때 이걸 매도가 아니라 매수를 하신다면요. 정말 앞으로 또 다른 4년의 인고의 세월을 견디셔야 될 가능성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불장에는 매수가 아니라 뭐 조정이 나오면 정말 일부 매수는 하실 수 있겠지만
불장에는 분할 매도를 잘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연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